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양세준입니다. 네, 오늘은 쪼렙 시절 스토리를 대공개하시는 전문가로서 또 찾아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는 담담하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뭐 원래는 이렇게 뭐 저승사자 전문가, 스포츠 전문가, 마감 전문가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떨어졌는데 쪼렙 시절 스토리를 공개하는 전문가라는 이게 무슨 전문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좋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재미의 이유 녹화 날에는 좀 새로운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스쿨에 1, 2, 3학년 각 한 명씩 참관생을 모집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네, 1학년에 한 명, 2학년에 한 명, 3학년에 한 명 이렇게 3명이 참관을 하게 되었답니다. 의도치 않게 너무나 잘 딱 떨어지게 모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인사를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열띤 호응으로 인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세 명이서 지금 네네네. 30명치 소리를 내려고 지금. 근데 사실 이 세 분이서 어느 수업을 들어가던 간에 약간 힘이 굉장히 되는 든든한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어느 수업에서든 호응도 잘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업에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인데, 역시나 제가 이 선착순으로 참관생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되게 떨렸거든요. 네. 아무도 참여하지 네, 않을까봐. 저희가 이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 세 분이 네, 정말로 잘 신청을 해주셔서 제 약간 면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계셨죠, 전문가님? 네, 좀 전에 같이 밥 먹고 왔잖아요. 오랜만에 만나신 거죠. 네, 그래도 저는 네, 쌤이 얼마나 잘 지내고 계신지 잘 알고 있지만,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또 오랜만에 뵙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어제 영상이 올라갔더니 안 통하네. 아, 그나마로 조금 러닝타임 좀 길게 해보려고 했더니만 안 통하네요. 네, 저희는 지금 굉장히 좀 갑자기 여름을 맞이한 듯 더운 날씨에 녹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 3명의 학생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전문 스토리텔러가 된 양세준 작가님의 쪼렙 시절에 어떤 스토리를 과연 만들었고, 지금 스토리텔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상에서 얼마나 내가 허튼 짓을 많이 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의 스토리텔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간증을 해주시고자 네, 오신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일단 그냥 섭외되면 일단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저는 크게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홍란지 교수님이 박사님께서 스크립트 다 짜주시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와서 저는 스크립트를 안 하고 네, 되게 쌤이 고생하시고 하는 과정으로 항상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스크립트는 안 주셨어요. 네, 아니 저도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지 그래서 미리 이렇게 보내고 했었는데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 네. 성격을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네네. 이제 어쨌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입장이시니까 더 좀 부담을 덜 주시기 위해서 내용을 준비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많이 그쵸. 생각해보고 이렇게 진행하면은 별거 없으니까 오셔서 도와주시면 돼요 네. 하셨는데 와서 이제 제 맘대로 해버리는 거라는데 항상. 네. 아니에요. 그 와주시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와, 진짜 이 전문가님이 우리 채널에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그러면 양세준 작가님이랑 먼저 해봐야지 이러거든요. 네, 퉁 쳐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제로 썸이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양세준 전문가님께서 너무나 흔쾌히 해주실 거라는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의지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양혜석 작가님과 그리고 도요배 작가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분들은 진짜 스토리텔링 전문가이시죠. 쌤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제 작가님도 쪼렙 시절에 생각했던 것들 이야기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나는 지금도 쪼렙인데
내가 할 얘기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그냥 진짜요?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박사님께서 또 정리를 잘 해주셔서 아 어쨌든 콘텐츠가 될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 이제 차차 이제 뭐 돌배 작가님, 양혜석 작가님으로 좀 풀을 늘려서 네. 또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두 분 정말. 아시려나? 이걸 보면 아시겠죠? 아, 네. 아, 근데 양혜석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 쪼랩 시절에 이런 식의 작품 만든 적 있어요? 라고 하면서 팀 갈라서 지구에 종말을 두고 싸우는 애들의 얘기를 내가 만든 적 있다.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쵸. 네. 근데 약간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시대 때 되게 저런 식의 얘기라고 한다면 누구의 아류다라고. 클램프죠, 클램프. 그쵸. 세기말에 말았던 그쵸. 세기말 감성의 뭐 X라든지 네, 그런 식의 내용이 또 떠오르는데 역시나 돌배 작가님도 같은 비슷한 또래다 보니까 주로 세계 멸망, 인간들의 어리석음 같은 주제를 다뤘었다. 그게 저희가 네. 청소년기 무슨 작품을 봤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가 청소년기가 세기말이었잖아요. 그쵸. 그 영향이 되게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25, 21 보면서도 고시기를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되게 그러면 98년도에 나는 뭐 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해봤더니 98년도에 저는 실제로 중학교 2학년이었고요. 와, 그 무섭다는 네. 중2였군요. 그 사춘기 한복판을 걷고 있었고 세기말이었고 네. IMF 시대였고 그리고 듣는 음악은 S재팬이었고 유행한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이었고 그리고 총체적 난국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다 시커맸던 시절이었구나 라는 생각. 어쨌든 그때 만약에 보고 들은 작품들이 대부분 그때 유행했던 작품들이 그런 좀 큰 주제 그리고 종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던 시기이다 맞아요. 보니까 작품들도 그런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그리기도 많이 그리고 준비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작가님도 지금 양혜석 작가님이나 돌배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식의 주제를 다룬 그런 쪼렙 시절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네. 저는 아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라고 하니까 와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거랑 약간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저는 생각보다 시작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요. 겁쟁이들 중에서 가장 아니, 용감하잖아요. 겁쟁이 중에서 용감하죠. 굉장히 용감한 겁쟁이 중에 저희 하나인데 되게 겁쟁이 라인이거든요. 근데 여- 제일 여- 용감해요. 그러니까요. 아이 중에서 굉장히 이에 가까워요. 이런 사람이라서 네. 시작하는 걸 별로 겁을 안 내요. 그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만화를 아무렇게나 그려서 시작을 하더라도 아무도 피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취미로 하는 거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쉽게 시작하는 타입이었는데 이거는 지금도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만화를 되게 많이 그렸었어요.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진짜로 연습장에 시작해본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려보지 않은 장르가 오히려 드물 정도로 만화를 네네. 만화를 그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글로 쓰지 않고 그냥 바로 그리면서 아. 시작을 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연습장에다 그리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판타지 액션, 학원 액션, 무협, 뭐 SF, 심지어는 시대극, 로맨스물 빼곤 다 해본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옛날에 습작할 때는 글부터 써야지 정리해야지라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연습장에다가 그냥 그릴 때는 네네 맞아요. 일단 첫 컷에다가 학교를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그냥 학교 이렇게 위쪽 머리 부분 있잖아요. 태극기 달려있는 부분 네네네. 그쪽을 하나 그려놓고 하늘에다 이렇게 하늘 그치. 구름 그려놓고 말풍선 하나 띄워놓고 그때부터 고민하죠. 뭐라고 그쵸. 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맞아요. 생각할 거 없으면 주인공 캐릭터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오늘부터 학교를 다닐 학교인가? 라고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때까지조차도 이게 학원 액션인지 학원 성장물인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학원만 정해진 거죠. 그런 식으로 되게 쉽게 접근을 해서 만화를 많이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다른 얘기 다시 말하자면 완결까지 그린 건 별로 없다는 얘기기도 해요. 조금 그리다 만 것도 되게 많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습작을 어릴 때 할 때는 스토리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고 그냥 그리는 것 자체를 좋아서 하신 분들은 대개가 이런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캐릭터 하나가 생각나면은 그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를 그려야지. 네. 근데 얘는 학원 액션이 제일 잘 어울리겠다 하면 학원 액션으로 그리는 거고 얘는 한복이 더 잘 어울리네? 그러면 시대극으로 가는 거고 그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했었어요.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싶은 캐릭터 아니면 그리고 싶은 의상 아니면 그리고 싶은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우선 그려놓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나 이야기가 끝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캐릭터를 그려놓고 시작을 한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시작은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작점을 갖기는 한데 어쨌든 양세준 작가님은 작가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결한 작품도 여럿 있으시고 네.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다르길래 쪼렙 시절을 벗어나서 전문 스토리텔러가 되었는가가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실 텐데 저는 그러니까 그때 왜 완성이 안 되었는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음. 액션 만화를 그린다라고 하면 캐릭터 만드는 걸 좋아했고 지금도 그런데 캐릭터들을 늘려가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액션 만화를 그린다고 하면 기억나는 게 어떤 경찰이 그 탈옥수를 쫓는 이야기였었거든요. 이것도 왜 그렸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데몰리션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게 미래에 탈옥한 네. 냉동제수가 탈옥하고 네네네. 그걸 쫓는 경찰 얘기잖아요. 그걸 되게 재밌게 봐서 네. 그때 저는 만화를 시작하는 모든 충동이 그거였어요.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어. 어떤 영화를 재밌게 봤거나 어떤 그쵸, 만화를 그쵸. 재밌게 봤으면 맞아. 원피스를 재밌게 나도 해적 나오는 거 그려볼래. 그쵸. 슬램덩크를 나도 농구 그릴래. 그쵸. 그냥 진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도 이제 경찰이 탈옥수 쫓는 내용이 재밌어서 그걸 그린 거예요. 근데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만나는 데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겨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시작할 때 상대방 탈옥수가 얼마나 강한 캐릭터인지를 결정해주지 묘사를 않았고. 묘사를 막 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얘는 막 전과 몇 범이고 막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왔고 막 거의 네. 대마왕 같은 존재를 묘사를 해놓고 주인공이 쫓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났는데 쉽게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꼼짝만 하고 체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격투가 일어나고 되게 힘들게 싸우고 주인공이 질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지 극이 완성이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편에 또 다른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너무 쉽게 잡을 것 같은 거예요. 한 그러니까 명이 또 더 늘어나니까. 탈옥수의 네. 또 동료가 하나 등장을 해요. 이거 이게 뭐야? 계속 이거 반복을 해가지고 패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 패싸움이 된 거예요 나중에. 19대 19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캐릭터 등장시키는 건 재밌으니까 막 계속 등장시켰다가 여자도 등장시키자, 노인 캐릭터도 등장시키자 막 하다가 이제 나중에 막 등장했던 인물 중에는 무협지 같은 사람도 하나 등장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죠. 네네. 미야모토 무사시도 등장하고 막 이제 엉망진창이 됐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몰라서 하고 있다가 무협지 그릴까? 딴 걸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갑자기 성체를 하나 쌓아놓고 시작하는 다른 거예요. 작품으로 가야죠. 다른 연습장 이거 꺼내서 새 말까? 작품 해야죠. 네. 그렇게 계속 시작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계속 하는데 완결된 작품을 못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돼서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프로 작가를 지망하게 됐을 때는 저도 네. 이제 제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네. 완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은 완결이 어떻게 났는지를 좀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액션 장르인 작품 중에 드래곤볼 같은 작품 네, 있잖아요. 네. 드래곤볼 어쨌든 완결이 잘 났잖아요. 그쵸. 근데 드래곤볼은 어떻게 완결을 했지? 혹은 드래곤볼의 각 에피소드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분명히 이기기 힘든 적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겼지? 그리고 난 왜 그걸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였지?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드래곤볼에서 예를 들면 프리저는 추사연이로 오공이 추사연을 변신을 해서 이겼고 뭐 셀은 죽은 오공과 아들이 같이 어떻게 해서 이겼고 네. 마인부는 지구인의 힘을 다 합쳐서 이겼고 어쨌든 되게 극적으로 이긴 엔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일단 모르긴 몰라도 극적으로 이겨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이기고 끝을 낼 수 있구나 까지는 알게 되는 네네네. 거죠. 그러면 이제 극적으로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봤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오공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든가 아니면 뭐 죽을 만한 위기를 겪고 나서 어떻게 됐든가 뭔가 이게 희생과 결단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나 보다 라고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서 네. 엄청나게 극복을 했다라는 것은 극적인 효과고 이게 결론을 내는 거에는 매우 유용하다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네네. 근데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희생과 결단은 어떻게 이게 갑자기 이게 완성에서 되게 필요한 거였어 라는 각성이 어떻게 생기신 거예요? 지금 희생과 결단이라고 되게 뭔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네. 뭔가 딴 떠오른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죽을 뻔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뭔가 엔딩으로 가는 느낌이 나는구나 정도로 이제 흐리멍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드래곤볼에서도 오공이 꼭 죽어야지 뭐가 되고 예를 들면 큰 싸움에서는 혹은 뭐 슬램덩크에서는 죽진 않았지만
등짝이 뽀개져서 그쵸. 선수 생명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고 선수 생명이라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 장르에서는. 네. 그래서 뭔가 거의 죽다시피 하는 뭔가를 겪어야 이게 독자 입장에서도 엔딩으로 가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를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쓸 만큼 다 써야 네, 이제 그쵸. 좀 내 결론이 나는 거고 그쵸. 에너지가 막 서로 부딪히고 피튀기고 할 때는 가장 절정의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어떻게 냈지? 하면서 작품을 보다 보니까 이래야 되나라고 어렴풋이 네. 알게 되신 거였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법을 공부했다라면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었을 그러네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우리가 뭐 영웅의 12단계를 네, 12단계. 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죽음과 부활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단계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공부했으면은 쉽게 알 수 있었던 지점일 텐데 그런 공부 전혀 안 했으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봤더니 아마 이제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작가님이 작법을 알고 계셨거나 혹은 편집부에서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조언이 있었거나 그 작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작법이라는 것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되게 신화부터 시작해서 성공한 헐리우드 영화들 다 분석해서 만들어진 그럼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몇 개의 작품, 완결이 났던 작품들을 분석해 보니까 주인공은 어쨌든 거의 죽다시피 한 번 하고 거의 파죽음이 된 상태에서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이겨야지 뭔가 엔딩 같구나 정도의 깨달음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쉽게 얻으시게 됐네요. 어쨌든 그쵸.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의 작품들을 보시면서 주인공이 어느 정도의 희생, 그러니까 내 죽음과 맞바꿀 만한 어떤 희생까지는 겪게 해야지만 결론이 나는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결을 내기가 좀 쉬우셨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끝은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 깨면 되겠구나까지는 알게 됐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더 스무스하게 더 부드럽게 엔딩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뭐 어떤 작품들을 보니까 보통 맨 마지막 장면에는 다 싸움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가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한 회 정도는 네. 이제 뭐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마인부랑 싸우고 나서 이기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마인부가 다시 환생을 하고 나서 오공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슬램덩크도 끝나고 나서 재활을 하고 있는 백호 얘기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후일담이 있으면 더 엔딩 같구나 같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격전이 일어난 그 다음을 그리면 이제는 그 격전 이후니까 완전히 그냥 끝낼 수 있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또 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품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게 작법을 대신한 거일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네. 물론 작법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데이터지만 네. 어쨌거나 제 안에서는 이런 엔딩이 나는 좋아 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거기 그렇게 비슷하게 가면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엔딩이랑 비슷하게 나겠지? 같은 정도의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몇 개 해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네? 같은 식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몇 번 반복되고 나서는 또 하나 알게 된 거는 1화에 나왔던 대사 하나를 마지막 화에다 갖다 붙이면 이게 되게 수미상관이 되는구나 이야. 같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만화는 거의 모든 작품, 제가 스토리 쓴 모든 작품은 1화랑 마지막 화에 같은 데서 한 번은 나와요. 이거 신기하네요. 서부의 저승사자에서도 넌 내가 데려간다라는 대사를 한 번 더 차용을 했었고 근데 다른 의미로 쓰이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을 썼었는데 네. 더우스라고 이제 농구 만화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내기 농구를 하는 캐릭터라서 뭐 이렇게 그 당시에 타짜 영화가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쫄리면 뒤지시던가가 유행하거든요. 쏠 수 있어 이거 그쵸. 아니었나요? 그래서 주인공이 내기 농구하는 캐릭터니까 네네. 그러니까 쫄리면 뒤지시던가를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였더라?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하는 수 없고 라는 식으로 약간 도발하는 대사를 하는 캐릭터였어요. 마지막 회차에 그걸 똑같이 썼었어요. 주인공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1화에 나왔던 대사가 마지막 화에 반복되면 독자 입장에서는 깔끔한 엔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같은 것들도 약간 무슨 작품을 보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작품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슬램덩크에서도 마지막 화는 아니더라도 농구 좋아하세요라는 대사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1화에 나왔던 대사잖아요. 주인공들의 첫 만남에서 나왔던 대사인데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이게 장편 연재작에서는 같은 대사 1화에 나왔던 대사가 한 번씩 반복될 때마다 독자 입장에서 되게 뭉클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좋아했던 작품 중에 박사나 선생님이 그리셨던 A 플러스 모범생이라는 그 작품 모르겠네요. 학원 액션 만화였어요. 진짜 사나이로 유명하신 작가님이시잖아요. 근데 A 플러스 모범생이 99 그것도 이제 세기말 멸망될 때 얘기인데 멸망을 앞두고
일진이었던 친구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얘기예요. 재밌다. 재밌죠, 기획 자체. 그래서 왜 얘가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느냐, 더군다나 멸망을 앞두고. 그래서 공부를 하던 애들조차도 다 날라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도 남자 주인공이 그 여주인공을 1화에서 처음 만났을 때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너 공부 잘해?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농구 좋아하세요? 저런. 그렇죠. 근데 그게 너 공부 잘해? 라는 게 약간 좀 빈정거리는 말투였었던 거거든요. 두 사람이 되게 악연으로 시작했던. 근데 그거를 나중으로 가져가면서 막판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너 공부 잘해? 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아, 주인공이 공부에 전혀 관심도 없고 미래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심지어 미래가 없는 세계관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조차도 자기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인물이 됐구나 라는 상황이 되게 성장으로 보여지는 게 멋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두 작품에서 비슷한 코드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작품을 워낙에 많이 보고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곡서를 보고 이렇게 해야지 돼 라고 알게 된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은 다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같은 식으로 따라하게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 작가가 한 게 아니라 여러 작가가 했다라는 얘기는 나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게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기타의 코드 같은 건가 보다. 따라해도 큰 문제 없나 보다 싶은 것들은 다 따라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뭔가 작법을 꼭 알아야지만 스토리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대신에 본인이 굉장히 많이 작품을 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완결을 지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어떤 갈구라고 해야 되나? 욕망? 네, 그런 결핍들이 있을 때 사실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이렇게 우물을 스스로 파게 될 때 얻게 되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때 네. 아마 근데 작법서를 보거나 공부를 했으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정리가 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찾아서 길을 헤매고 나서 도착해서 보니까 뭐야, 지도가 있었어? 이런 느낌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진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갈구를 했기 때문에 찾은 거인데 그 갈구를 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엔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건 단언컨대 제가 많이 그렸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은 계속했고 네. 실패를 계속 맛본 거잖아요. 왜 나는 엔딩까지 못 가지? 난 왜 엔딩을 냈다고 냈는데 애들이 다음 건 어디냐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 나는 엔딩을 잘 못해. 엔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은 엔딩 어떻게 냈지? 맞아요. 이걸 고민을 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 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아마 이제 양희석 작가님이 여기서 하시는 대충 스토리텔링도 항상 우리가 시작하는 진입 단계에 문턱을 낮춰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문턱을 낮춰놓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시도를 해봐야 아, 내가 나오는 게 깔끔하지 않네 라든지 아, 나는 도입 후에서 주인공들 만남이 조금 시원찮네 라든지 내가 약한 부분을 좀 알 수 있으려면 좀 해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론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화 내러티브 시간에 이런 영웅 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몰랐는데 영웅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작법서에서는 분명히 빠르게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결말을 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주인공의 전형성이다라는 것들을 나와 있었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내가 결론으로 닿았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영웅신화의 뭐 12단계랄지 뭐 19단계랄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고 재밌다고 여기는 모든 스토리가 사실은 비슷한 구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비슷한 구조인데 그거를 꼭 작법을 알아야지만 혹은 모든 작품을 진짜 다 섭렵을 해야지만 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창작을 여러 번 하던 간에 그리고 작법서로 여러 번 봐서 그걸 통달하던 간에 그 창작을 해봤던 창작을 안 해봤던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길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거는 표절이랑 상관없고 그 어떤 클리셰라고 또 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장르를 넘나드니까. 맞아요. 클리셰라는 건 사실은 장르 규칙에 가깝잖아요. 그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 중에는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아예 장르가 완전히 다르고 그렇죠. 소년 만화랑 타겟층은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는 아예 현실적인 농구 만화고 하나는 전혀 비현실적인 판타지 액션 만화인데도 비슷한 방식을 거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는 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작품이나 통용되는 어떤 이렇게 가장 가기 쉬운 길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좋아하는 이야기의 구조는 비슷하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인공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라는 것도 몇천 년간 바뀌지 않았더라.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양세준 전문가님께서, 네, 전문 스토리텔러님께서, 그 주인공이 결국에는 희생을 해야지만,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지만 결론이 나더라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진짜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아무런 작곡도 배우지 않고, 뭐 옛날 신화 속에 등장하는 진짜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내신 게 아니라 그냥 현대의 만화를 보시면서 그걸 깨달았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네. 그런 진짜 영웅 신화를 보고 만들어진 작곡을 보고 헐리우드 영화를 만들어지고 그 헐리우드 영화들을 많이 분석해보고 일본 편집부에서 또 그러니까요. 작곡을 만들어서 네. 드래곤볼 슬램 같은 작품이 나오고 이제 저는 또 그걸 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네, 제 네, 딴에는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건데 뿌리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이건 나중에서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그쵸.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쭉 왔던 거구나 라는 맞아요. 건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길을 우리가 너무 무시한 채로 내가 좀 새로운 거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나는 신인인데 이제껏 있던 거를 완전히 파괴하고 완벽하게 새로운 거를 만들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차별성이 없고 데뷔를 못하는 게 아닐까? 그쵸. 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작가님께서 스토리텔러가 대신 그런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껏 해왔던 많은 방식들을 한번 연습을 해야지만 어떤 게 새로운 것인지, 어떤 게 새롭지 않은 것인지, 어떤 것이 불변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디에서 새로움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작법 저도 비슷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법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있죠. 그런 시기가. 그 시기에 제 마인드가 딱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세팅이었던 것 같아요. 작법서를 공부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을 만들게 될 틀에 거다. 박힌 작품 만들게 될 거야. 네. 저 틀을 공부하면 오히려 내 상상력이 제한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걸 틀을 공부했으면 그 틀대로 일단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디를 튕겨 나갈지 고민해 보는 걸로 더 많은 생각을 같은 시간 내에 더 다양한 네네네.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틀을 모르는 채로 만들어 가니까 그 틀을 맞추는데 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네네.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림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하다 보면 그런 비슷한 맥락이 인체부학이거든요. 인체부학을 공부하면 다양한 인체를 못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데포르메가 강한 인물들을 다양하게 자유롭게 그리려면 내가 팔등신의 너무 틀을 공부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상상력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 그렇지 않죠. 그건 기본이니까요. 그쵸. 그냥 기본형으로 갖춰놓고 거기서 음. 벗어나는 나는 여기서 좀 더 상체가 발달한 인물을 만들고 싶어. 나는 여기보단 조금 더 머리통이 더 큰 인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은 기본형을 익히고 나면 훨씬 더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기본형도 사실은 기원전 4세기, 5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황금 생각하면 비율 뭐 이런 네, 거. 그거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기원전 5세기에 나왔을 때는 7등신으로 규정됐다가 기원전 4세기에 8등신으로 수정이 됐어요. 다른 작가에 의해서. 근데 그러고 리시포스인가?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원전 4세기부터 그 뒤에도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작가들이 그쵸. 기본형을 다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9등신이 더 멋있어. 7.5등신이 적당해 했을 텐데 2400년 동안, 2400년, 2500년 동안 수정이 안 되고 그냥 8등신이라고 8등신이 하죠. 기본형이라는 걸로 굳어 있다면 네. 아마 2500년 뒤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2500년 동안 안 바뀌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기본형으로 불변의 뭔가 이상적 비율 정도로 네. 생각을 해놓고 맞아요. 거기서 자기한테 더 잘 맞는 방식 근데 나는 8.5등신이 더 내 그림체에 잘 맞는 것 같아 라든지 혹은 그러면 다 기본형으로 다 8등신으로 잡아놓고 주인공은 조금 더 큰 인물로 해서 9등신으로 가자 라든지 그거는 기본적인 거를 잡아놓고 뼈대를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변형하는 거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 인체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스토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슷해요. 이것도 그냥 이것도 그냥 8등신의 캐논이구나 라고 생각해 놓고 배워놓으면 거기서 조금씩 변형되는 거 혹은 그 안에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미하는 거 혹은 그 옛날에는 별로 없었던 소재를 사용해서 조금 다른 장르를 만드는 거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맞아요. 작가님 이 얘기 해주시니까 그 토비아스라는 그
저기 20가지 플롯, 네, 20가지 플롯이라는 아. 책을 지으신 작가님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그 20가지 플롯에 토비아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플롯이 더 새로운 플롯이 나올 수가 없다. 만약에 지금까지 있었던 플롯에서 더 그 이외에 진짜 새로운 플롯이 나타나려면 외계인이면 가능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근데 지금 그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 새로운 등신이 어떤 황금 비율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외계인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네. 아 진짜 캐논은 있다. 네, 네. 그거를 전혀 무시할 게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저는 늘 이런 주인공의 이야기를 할 때 아이언맨이 항상 떠올라요. 네. 그 아이언맨이 되게 성취주의자 네. 그리고 자기 혼자서 뭔가를 되게 3번 애니어그램 3번 네. 네 애니어그램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좀 아시는 분들은 또 3번 하면은 대표적인 주자가 네 아이언맨이라고 생각될 텐데 아이언맨이 되게 성공 지향주의적인 사람이어서 자기 혼자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큰 가치를 매기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고자 했던 행동들이 어떤 다수를 위한 행동들이 아니었구나. 나의 성취가 다수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떤 식의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이제껏 최고라고 추구해왔던 것에서 조금 양보하고 대의를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면모가 보이면서 그는 진짜 세계를 구해낸 슈퍼히어로로서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되게 정석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석적인 주인공의 발자취. 그러니까 모든 주인공이 희생과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성취의 희생과 결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지게 된 어떤 그런 성취한 어떤 성공의 묘약 이런 것들을 남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희생과 결단이 생겼을 때 비로소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아이언맨 시리즈는 아이언맨 1, 2, 3가 있지만 어벤져스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그쵸. MCU 전체가 아이언맨이 주인공이라고 할 네, 만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딱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랑 다 부합이 되는데 희생과 결단에 의해서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어벤져스 전체 그 인피니티 사가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말하면 아이언맨이다. 아이언맨일 수밖에 네. 없고 아이언맨의 결단과 아이언맨의 희생으로 끝난 이야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시리즈 전체가 1화의 대사가 마지막에 반복된 그쵸. 게 매력적이었던 네.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후기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쵸. 것처럼 그 이후에 잠깐 엔드게임에도 후기가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 딱 제가 좋아하는 서사예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결론을 낼지에 대해서 쪼렙 시절부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재까지 몇 번 완성을 하게 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스토리가 좀 어렵기는 하나 어떻게 하면 결론까지는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연재를 내가 몇 번씩 수월하게 마치게 됐다라고 네. 하는 간증이 지금 양세준 작가님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쪼렙 시절의 작품을 한번 가지고 오신 것 같던데 보여주셔야죠. 이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린 건데요. 근데 무려- 되게 잘 그리셨어요. 근데 되게 보면은 네.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네. 이제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그 아마 그 삼국 그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삼국지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엄청 좋아했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지고 삼국지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대한 포부를 가지고 그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건드릴 수 있는 시기가 그쵸. 삼국 통일 예, 때잖아요. 예. 그때는 또 유명한 사람도 워낙에 많잖아요. 김유신부터 개백에 뭐 되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첫 페이지를 진짜 열심히 그렸어요. 그리고 이게 다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 없어요? 없어요. 지쳤어. 그러니까 원래 캐릭터 설정을 막 진짜 막 나중에 관창이랑 김유신이랑 다 만들어놨었어요. 그리고 관창이 죽는 씬을 되게 멋지게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네네. 이거 나오면 다 온다. 라고 생각하면서 중3에 이걸 그려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걸 그려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천재작가로 데뷔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시대극으로 데뷔를 하는 거야. 짱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진짜 짱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리고 이제 막 관창이 이렇게 막 그 화랑이니까 멋지게 잘생기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관창이랑 김유신이 되게 멋있게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했다가 한 페이지 딱 그렸는데 안 되겠다.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왜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거는 사실 결론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디서 끝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왜냐면 역사니까 어디서 끝낼 수 있는 걸 내가 정해야 되잖아요. 작가가. 네네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관창을 멋지게 죽게 할 거야. 음, 김유신 멋지게. 누가 주인공인지는 안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냥 역사서지 콘텐츠라고 보긴 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국지도 유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그리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그쵸. 이게 틀이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이제 한 페이지를 그리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이 작품을 지금 그릴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시대극 그리는 게 어렵다는 걸 저 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 뒤로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어요. 아 지금 또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뭘까요? 뭔가 백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쉽게 완결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쉽게 스토리화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러니까 역사니까 저는 스토리가 준비돼 있다고 생각을 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왜냐면 네. 국사책에 나와 있으니까 저대로 그리면은 내가 삼국통일 짠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끝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삼국통일이 됐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기도 애매하고 그 뒤에도 계속 고려가 있고 조선이 있고 이야기가 흘러갔잖아요. 어디서 끊어야 될지도 되게 애매하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나는 그럼 김유신이 제일 영웅적이니까 김유신을 주인공으로 삼을 거야 라고 했으면 이렇게 시작했으면 안 되죠. 그쵸. 김유신의 시점에서 시작을 했어야 맞아요. 되는데 그런 네. 건 아예 생각도 안 했고 아.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의자왕의 폭정에서부터 시작을 해놓고 가다 보니까 누가 주인공인 거지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세계관과 스토리 라인이 있다고 해서 작품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인 거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지금 계백, 의자왕 이거 심지어 이게 출력한 거잖아요. 네 손글씨가 아니에요. 네. 와 근데 굉장히 되게 뭔가 귀감이 되기도 하네요. 여러분 중3 시절에 이 정도 그리시는 분들 양 작가님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전문 작가의 싹이 보이는 네. 지금 나는 어떤 식으로 작품을 좀 만들어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양세준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빌어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혹은 나는 아예 시도도 안 한 거 아닌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나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야지라고 했는데 어머 나도 똑같이 주인공이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 그 이유는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과 결단을 할 사람을 정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정해지면 주인공이 계속 얘인가 쟤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얘라고 주인공을 세워놨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얘가 더 돋보여.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아마 지금 깨닫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전문 스토리텔러의 어떤 뭐랄까 싹이 보인다? 근데 생각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그려보고 내가 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더 열심히 창작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데뷔하시고 유명한 작가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에도 밝혔듯이 세 분의 학생 참관생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저희 녹화하는 동안 워낙 조용하게 계신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어땠는지 오늘 참관한 소감을 얼굴을 비추진 않더라도 목소리만으로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교수님의 중3 시절 원고를 보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제 옛날 원고들이 떠오릅니다. 이거 뭔가 우리가 시켰나 답변? 대본 아니에요. 네, 워낙에 뭔가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잘 해주셔갖고, 네. 눈치가 빠른 학생이라서 제가 선반 쳤습니다. 네, 다른 학생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유튜브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되고 재밌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저도 교수님의 중3 시절 원고 얘기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삼국 역사? 그 역사 같은 거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통일할 때 관창 계백 그 관련해서 스토리를 생각만 한 적이 있는데 네 끝맺지 못한 게 공감되네요. 비슷할 것 같구나. 네. 거기가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싶은 생각은 하는데 어렵죠. 공감을 해주셨어요. 어렵다는데 또 이제 다른 저는 만화를 뭔가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릴 때 말고 좀 오히려 약간 중학생 때부터도 이미 약간 되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본 거는 정말 유치원 때? 막 그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그냥 그런 작법을 모르더라도 뭔가 여러 가지 그냥 시작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좀 용기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는 거부감이 없지만 그런 느낌도 들었고 교수님들 얘기 듣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네. 뭔가 저희가 녹화하는 보람이 생기네요. 힘이 나는 것 같고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열심히 해야겠다 더 이런 생각도 들고 역시 지금 작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작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연습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는 근데 이렇게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항상 성장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녹화에 대해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예전 것도 가지고 오기도 했었지만 어릴 때는 나는 만화를 어떻게 그렸었지? 어떤 거를 그리려고 했었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네. 지금보다도 더 진짜 막 그렸구나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막 그렸다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시작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자면 만화 되게 우습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만화는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어릴 때는.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다 보니까 공부할 게 되게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아 잘하려면 진짜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쉽게 그냥 막 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왜냐면 뭐 사실 이걸로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학생 때니까 그리고 이걸 그려가지고 요즘은 그려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쵸. 어린 친구들도 네. 그리고 SNS라든지 공개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다거나 그런 거가 익숙한 환경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으니까 그쵸. 내가 그려봤자 보는 거는 전교 학생들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건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학생들이 다 요즘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SNS를 다 하고 있고 뭐 수업 시간에 몰래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없었죠. 내가 그린 만화만이 우리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마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오. 그거 자체가 굉장한 권력이었던 그쵸. 거거든요. 멋지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렸지 이렇게 진지한 것도 그렸지만 사실은 애들 나오는 만화를 제일 많이 그렸어요. 아, 그쵸. 친구들 나오는 만화 제일 많이 선생님 그려가지고. 나오는 거. 네. 네. 그리고 친구들 나오는 만화 많이 그리고 저는 선생님을 다들 대부분의 만화가 지망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을 대부분 희화화하거나 네. 악역으로 만드는데 그쵸. 저는 절대 안 그랬거든요. 왜요? 선생님은 항상 멋있는 캐릭터로 등장시켰어요. 그래야지 안 찢겨요. 연습장 찢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영리해, 애들한테도 영리해. 친구들한테도 이제 다 등장을 시켜주고 빵을 사오지 않으면 다음 화에서 벼락 맞아 죽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진짜 개연사 하나도 없이 그냥 갑자기 차이쳐 죽고 뭐 되게 막 진짜 이렇게 역사 만화에 등장시켰으면 능지처참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친구들. 그래서 그 재미에 만화 그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장난으로 그렸었어요. 취미 생활이었고 장난으로 그리는 거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그거 보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그냥 오락거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담감 없이 그렸던 게 지금 이건 한 페이지밖에 안 그렸잖아요. 네. 그런 거는 두 권씩도 그렸거든요. 오히려. 오. 그래서 좀 어깨를 가볍게 하고 접근을 해야지 더 쉽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것 같고 맞네요. 네, 그거는 지금 지망생 분들이나 신작 준비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다들 좀 염두에 두실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깨가 너무 무거우면 굳어서 작품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하기도 어렵고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시작은 가볍게 해보자. 네, 조금 더 가볍게 그 문턱 낮춰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아,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전문 작가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모로 얻어갈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댓글들 모두 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고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나 혹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부분도 얼마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전문 스토리텔러의 쪼랩 시절 스토리 대공개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재미의 홍란지였고요. 만화 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